안녕하세요. 2022년 수능 완성 한국지리 제17강 수도권과 강원지방 문제 해설입니다. 1번 그래프는 세 지역의 용도별 토지 이용 비율을 나타낸 것이다. 가, 다 지역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단, 가, 다는 각각 지도에 표시된 세 지역 중 하나임. 자, 지도를 보면 서울하고 인접하고 있는 그리고 서울의 북서쪽에 있는 이곳은 고양시죠. 일산 신도시, 수도권 1기 신도시가 있고요. 인구가 100만 명이 넘어서 특례시로 지정이 됐어요. 그 다음에 경기도의 가장 동쪽 끝에 여기는 양평군이에요. 그냥 배후 농촌 지역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경기도에서 가장 남쪽은 평택하고 안성인데 바다를 끼고 있어서 공업이 발달한 곳이 평택. 이제 가나 다를 한번 볼게요. 가는 다른 지역하고 비교를 해봤더니 공장 용지의 비율이 5%나 되죠. 이게 가장 큰 특징이고요. 그 다음에 대지도 이렇게 7.5%가 있는데 다보다는 비율이 낮지만 나보다는 뭐 한 3배쯤 되는 거죠. 자, 특히 공업 용지를 보고서 가가 평택이라는 거 알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나하고 다는 뭐 구분하는 거 쉽죠. 나는 임야, 나무가 자라고 있는 뭐 산을 말하는 거죠. 그게 72.6%. 그래서 나는 양평이고요. 그 다음에 다는 대지, 건물을 지을 수 있는 땅이 다른 두 지역보다 비율이 훨씬 높고요. 그 다음에 뭐 공장 용지도 조금 있긴 한데 여기에 특징은 대지가 되겠네요. 그래서 수도권 1기 신도시를 비롯해서 주거 기능에 집중해 있는 고양이 되겠네요. 기억, 가에는 수도권 1기 신도시가 유치한다. 다의 이점. 니은, 나는 다보다 전업 농가의 비율이 높다. 옳은 설명이죠. 경기도가 대체로 겸업 농가의 비율이 전국에서 높은 편이긴 한데 서울에서 떨어진 거리에 따라서 그 양상이 조금 달라지죠. 대체로 서울에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겸업 농가의 비율이 더 높아져요. 그러니까 니은은 옳은 설명. 디귿, 다는 가보다 서울과의 최단 거리가 가깝다. 고양하고 평택하고 비교하면 당연히 고양이 더 가깝죠. 니을, 가, 평택은 경기 남부에 있고요. 다, 고양은 경기 북부에 있죠. 설명이 반대로 되어 있네요. 정답은 3번. 2번. 표는 경기도의 인구 규모에 따른 도시 순위 변화를 나타낸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2000년, 2010년, 2020년, 10년 간격으로 인구를 보여주고 있네요. 그런데 우리가 사실 알고 있는 건 2020년 인구를 알고 있는 거잖아요. 자, 수도권에서 인구가 현재 100만 명이 넘거나 100만 명에 가까운 도시는 4곳이에요. 수원, 용인, 고양, 성남. 그중에 수원의 인구가 제일 많죠. 당연히 이런 것까지 알아야 돼요. 인구가 100만 명이 넘어간다. 100만 명 가까이 된다. 이건 대도시잖아요. 자, 어쨌든 그래서 가가 수원이고요. 120만 명 정도. 그 다음에 다가 용인, 고양, 성남 순으로 인구가 많네요. 그리고 나머지 나는 이제 안산이 되겠죠. 안산. 수도권에서 이제 공업이 집중되어 있는 도시 가운데 하나죠. 선택지 볼게요. 1번 가는 황해와 접해 있다. 수원은 내륙에 있는 도시죠. 2번 나는 경기도청이 유치한다. 경기도청이 있는 곳은 가, 수원이죠. 3번 가는 나보다 지역 내 제조업 종사자 비율이 낮다. 옳은 설명이죠. 안산은 1980년대에 이제 이렇게 좀 성장하게 된 계기가 서울과 뭐 경기도권에 있던 공장을 이렇게 모아서 이제 뭐 반월공단, 뭐 시화공단 이런 공업단지를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공장을 옮겼거든요. 그래서 안산은 뭐 화성과 더불어서 뭐 그 밑에는 평택도 마찬가지긴 한데 대표적인 공업 도시예요. 정답은 3번. 4번 다는 용인은 나보다 안산보다
2000년부터 2020년의 인구 증가율이 낮다가 아니라 높죠. 자, 참고로 최근에는 화성의 인구가 가장 빠르게 증가하긴 하거든요. 그런데 2000년부터 보면은요, 다가 용인이잖아요. 38만 6천 명에서 10년 사이에 85만 6천 명이 됐고, 그리고 지금은 100만 명이 넘어가요. 그래서 지금은 화성을 맨날 물어보는데, 왜냐면 질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지역, 무슨 이유가 있으니까 변화가 일어나고 있잖아요. 그게 출제 포인트가 되거든요. 그 화성은 수도권에서 제조업이 제일 발달해 있고, 그 다음에 2기 신도시 가운데 규모가 제일 큰 동탄 신도시가 있어서 인구가 이렇게 증가하는 거 자주 물어봐요. 그런데 이제 한 10년 전쯤에는 맨날 물어보는 게 용인이었었어요. 인구가 이렇게 급격하게 증가하니까. 5번, 2020년 경기도 내 10대 도시 중 한강 본류 이북에 위치한 도시는 4개이다. 4개가 아니고 2개예요. 자, 이 위치들 다 외우면 좋고요. 어쩔 수 없죠. 자, 아무튼 그럼 한강 본류보다 북쪽에 있는 도시는요, 남양주가 있고요. 그 다음에 고양이 있고 이렇게 2개밖에 없어요. 10대 도시 중에는 수도권에서 정답은 3번. 3번 그래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가, 다는 A, C는 각각 경기, 서울, 인천 중 하나임. 오른쪽에 있는 그래프가 쉬우니까 먼저 볼게요. 수도권의 인구 순이동 변화예요. 그리고 지속적으로 많은 인구가 유입되고 있는 A죠. A는 경기고요. 그 다음에 경기도랑 반대로 1980년대 후반 넘어서 90년대부터 지속적으로 인구가 순유출되고 있는, 그것도 대규모로 유출되고 있는 C는 서울. 그리고 인구가 계속 유입되다가 물론 잠깐 아닌 경우도 있지만 최근에 다시 유출로 바뀌었네요. 어쨌든 전체적으로 유입됐던 B는 인천이 되겠죠. 경기도, 인천, 서울. 그 다음에 왼쪽에 있는 그래프에서는요, 산업별로 좀 살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제조업을 보면 당연히 경기도가 비율이 제일 높겠죠. 그래서 가는 경기도예요. 사업체 수가 이만큼이고 그 다음에 종사자 수가 이만큼이고요. 그 다음에 제조업만 보면은 서울하고 경기는 조금 구분하기 어렵고요. 대신 다른 걸 보면 되겠죠. 음식 숙박업도 좋고요. 정보통신업도 좋고 금융도 좋고요. 서울이 인천보다 인구가 훨씬 많으니까. 자, 그래서 다가 서울이고요. 나가 인천이에요. 1번 가는 C, 나는 B, 다는 A이다. 잘못된 설명이죠. 가는 A, 나는 B, 다는 C죠. 2번 가의 수도권 내 인구 비율은 낮아지고 있다. 경기의 수도권 내 인구 비율은 높아지고 있다. 서울이 낮아지고 있는 거죠. 인천은 모르겠네요. 계산 한번 해봐야지. 근데 인천을 물어볼 일은 없고요. 서울은 낮아지고 있고 경기는 높아지고 있다. 아이고, 자, 이게 틀린 설명이니까 정답이 아니죠. 3번 C는 서울이죠. 전국 통신업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종사자가 사업체보다 높다. 자, 정보통신업을 봤더니요, 서울은 여기가 서울이에요. 보니까 사업체 수 비율보다 종사자 수 비율이 더 높네요. 그렇죠? 자, 그래서 정답은 3번이네요. 4번 2020년 수도권은 전출 인구가 전입 인구보다 많다. 2020년의 수도권 전체를 보면은요, 인천은 약간 순유출, 그 다음에 서울은 꽤 순유출. 그런데 인천과 서울을 더한 것보다 경기도의 유입 인구가 더 많아요. 그래서 쉽게 말하면 인천에서도 경기도로 아마 빠져나갔을 것이고, 물론 서울로도 갔겠지만 경기도로 많이 빠져나갔을 것이고요. 서울에서도 경기도로 많이 빠져나갔고요. 그리고 경기도는 지방에서도 사람들이 많이 올라온 거예요. 그래서 4번은 잘못된 설명이죠. 전입 인구가 더 많죠. 5번 전국 종사자 수에서 수도권이 차지하는 비율은 제조업이 부동산업보다 높다. 제조업을 봤더니 종사자 수도권이 차지하는 건 요만큼 40%가 조금 넘네요. 그런데 부동산업은 60% 가까이 되니까 5번도 잘못된 설명.
4번. 다음은 학생이 수도권 정비 계획을 정리한 노트의 일부이다. 기억 미음 중 정비 계획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제4차 수도권 정비 계획, 기억, 자동차 등 기계 및 전기 전자 산업의 지속적인 집적화 추진, 평화 경제 벨트인데요. 내용이 나오면 남북 교류, 통일 대비 그런 내용이 나와야 되겠죠. 정답은 1번 기억이네요. 나머지 내용은 옳은 설명인데 한번 빠르게 읽어볼게요. 니은, 대학 등 풍부한 연구 개발 기능을 기반으로 글로벌 경제도시 육성, 서울이니까 옳은 설명이고요. 디귿, 거점 유통 물류 단지 조성 등을 통한 국제적인 물류 중심주로 육성, 바닷가 지역이니까 인천을 포함해서 외국과 물류 당연한 얘기죠. 리을, 팔당 상수원 등 수도권 식수원의 안정성 확보와 수질 개선. 서울의 동쪽은 한강이 흘러오기 때문에 수도권 지역의 상수원이 돼요. 맞는 설명이죠. 미음, 반도체 등 스마트 제조업 부분의 직접 연계를 통한 특화 벨트 구축. 스마트 반도체 벨트라고 되어 있으니까 옳은 설명이고요. 정답은 1번. 5번. 그래프는 경기도 시군의 주요 산업별 분포 현황을 나타낸 것이다. 가, 다에 해당하는 지역을 지도에 AC에서 고른 것은? 지도에 표시된 세 지역을 보면은요, A는 성남이에요. 성남. 근데 성남은 분당 신도시만 있는 게 아니라요, 판교라고 하는 2기 신도시도 있고요. 그 다음에 판교에 첨단 산업이라 그래야 되나요? 또는 IT 기업이라 그래야 되나요? 그런 기업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어요. 국가에서 이제 강남 쪽에 있던 그런 기업들, 그런 것들을 판교 쪽에 이렇게 옮기려고 정책적으로 많이 노력했거든요. 그래서 성남은 환경 오염이 심한 그런 제조업은 당연히 별로 없는데, 근데 어쨌든 대기업 본사라든지 또는 IT 기업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많아서 매출액은 굉장히 높아요. 그것도 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성남이 이렇게 있고요. B는 화성이죠. 경기도에서 제조업이 가장 발달한 도시 화성. 그 다음에 C는 안성인데, 자, 안성은 해안가 지역이 아니다 보니까 외국하고 이렇게 무역을 하기에는 살짝 불리하죠. 그래서 안성은 안성시이긴 한데 약간 촌락의 성격이 다른 지역보다는 조금 강해요. 그렇게 해서 한번 구분을 해볼게요. 자, 그래프를 봤더니 제조업은 가가 18.3%. 물론 이건 경기도에서 종사자 수 기준인데 가가 화성이 돼요. 화성. 그 다음에 숙박 및 음식점업은, 자, 이건 다른 말로 바꾸면 소비자 서비스업. 소비자 서비스업은 인구 분포하고 거의 비례한다. 그래서 세 지역 가운데 인구가 제일 많은 건 성남이죠. 자, 그래서 나아가 성남이 되겠네요. 그리고 경기도에서는 수원의 인구가 제일 많으니까 수원이 1등이고요. 그 다음에 화성의 인구도 만만치 않게 많아서 6.1%나 되네요. 그 다음에 농업, 임업 및 어업은 안성이 되겠죠. 자, 참고로 지역 내 비율은 이렇게 휴전선 근처나 아니면 강원도랑 가까운 지역이 지역 내 1차 산업 비율은 높을 거예요. 그런데 안성은 시죠. 인구 자체가 좀 많다 보니까 경기도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양평이나 가평이나 이런 지역보다도 안성이 농립어업 및 임업 및 어업의 비율이 더 높네요. 자, 그래서 답을 찾아보면 3번이네요. 6번. 그래프는 두 시기 강원도 시군의 인구 이동을 나타낸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는 각각 지도에 표시된 세 지역 중 하나임. 강원도 원주, 강원도 강릉, 그 다음에 여기는 강원도 정선이네요. 정선. 자, 세 지역의 이제 인구 이동을 보면은요, 정선은 시가 아니고 전형적인 산간 지역이죠. 인구도 얼마 안 되고요. 그러다 보니까 전입 전출 인구가 많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정선이 가가 되겠네요.
그 다음에 원주하고 강릉 가운데 어디가 더 인구 이동이 많을까? 정답은 원주죠. 원주는 기업 도시도 있고 혁신 도시도 있고 강원도에서 인구가 제일 빠르게 증가하고 있고 그래서 전출보다 전입 인구가 더 많기도 하고요. 도시의 인구가 강릉은 20만 명이 조금 넘는데 원주는 30만 명이 훌쩍 넘어가요. 그래서 전입 전출 인구 자체도 원주가 더 많을 수밖에 없어요. 그럼 원주가 다고요. 강릉이 나가 되겠네요. 1번 가에는 혁신 도시가 조성되어 있다. 다 원주에 있죠. 2번 나는 서울과 고속철도로 연결되어 있다. 강릉, 경강선이 연결되어 있어요. 정답은 2번이네요. 3번 가는 다보다 정선은 원주보다 지역 내 광업 종사자 비율이 낮다가 아니라 높다. 4번 2020년 기준 총 인구는 원주가 제일 많고요. 그 다음 강릉이고요. 정선이 제일 적겠네요. 잘못된 설명. 5번 2020년 영동지방이 영서지방보다 인구 이동 규모가 크다. 이것도 잘못된 설명이죠. 자, 우리가 1등, 2등이 춘천, 원주인데 2020년에는 원주가 더 많고요. 두 도시가 일단 영서지방에 있고요. 그 다음에 행정구역 자체가 영동지방보다는 영서지방이 더 많죠. 면적도 더 넓고. 그래서 5번은 잘못된 설명. 7번 그래프는 내 지역의 계절별 강수량과 1월 및 8월 평균 기온을 나타낸 것이다. 가라 지역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가라는 각각 대관령, 속초, 철원, 태백 중 하나임. 자, 철원은 내륙에 있고 고위도에 있어서 겨울에 굉장히 춥고요. 그 다음에 대관령은 해발고도가 굉장히 높죠. 그런데 태백도 해발고도가 꽤 높아요. 물론 대관령만큼은 아니지만 그래서 대관령도 그렇고 태백도 그렇고요. 여름철에 서늘하고요. 그 다음에 겨울철에는 당연히 춥겠죠. 그 다음 속초는 동해안에 있는 항구 도시, 겨울이 온난하다. 자, 가나 다라 구분해 볼게요. 자, 연 강수량을 봤더니 가가 독보적으로 1등이죠. 그래서 가가 대관령이에요. 대라고만 여기다 적을게요. 자, 그 다음에 1월 평균 기온하고 8월 평균 기온이 있는데 1월 평균 기온을 봤더니 나가 다라보다 훨씬 높죠. 겨울이 덜 춥다. 나는 속초고요. 그 다음에 다하고 라는 1월 평균 기온은 큰 차이가 안 나는데 8월 평균 기온은 뭐 3도쯤 차이 나죠. 차이가 꽤 크게 나는 거예요. 지금 그래프를 보면 이게 8월 평균 기온하고 1월 평균 기온하고 지금 이렇게 간격이 다르죠. 그래서 어쨌든 다하고 라는 8월 평균 기온 차이가 꽤 크게 난다. 그래서 해발고도가 높은 태백이 라고요. 상대적으로 해발고도가 낮은 다가 철원이 돼요. 이렇게 가나다라 구분한 다음에 선택지 볼게요. 1번 가는 대관령은 나 속초보다 해발고도가 높다. 2번 나는 속초는 라 태백보다 고위도에 위치한다. 옳은 설명이죠. 태백은 강원도 제일 남쪽, 속초는 꽤 북쪽에 있죠. 정답은 2번. 3번 다는 철원은 나 속초보다 바다 영향을 적게 받는다. 4번 나 태백은 가 대관령보다 첫서리가 내리는 시기가 늦다. 대관령이 제일 빨리 내리겠죠. 겨울이 추우니까, 더 추우니까. 그 다음 5번 가라 중 여름 강수 집중률은 가가 가장 높다. 자, 가고 다는 여름 강수량이 비슷하지만 연 강수량은 가 대관령이 훨씬 더 많죠. 그래서 여름 강수 집중률은 가 대관령이 아니라 다 철원이 제일 높게 나타나네요. 8번 그래프는 강원도의 산업 특성 및 가다 산업의 강원도 내 지역별 종사자 수를 나타낸 것이다. 가다에 해당하는 산업으로 옳은 것은 강원도의 산업별 사업체 수를 나타내고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산업의 강원도 내 지역별 종사자 수. 자, 광업하고 제조업하고 숙박 및 음식점업을 이렇게 제시하고 있는데 한번 구분을 해볼게요. 자, 먼저 다는
삼척에서 높게 나타나죠. 자, 삼척에서 제조업이 발달했을 리 없고 숙박 및 음식점업은 대체로 인구 규모하고 비례하고 관광산업이 발달하면 조금 비율이 높게 나타나겠죠. 그런데 삼척이 1등이다? 광업이에요. 자, 그래서 다가 광업. 정답은 3번 아니면 5번이 되겠네요. 그 다음에 가하고 나를 비교해 봤더니요. 가는 원주, 춘천, 강릉 인구 규모 순이고요. 그 다음에 강릉, 속초는 인구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종사자 수가 많아요. 그래서 가가 숙박 및 음식점업이고요. 그 다음에 나는 원주가 유난히 비율이 높죠. 제조업이에요. 원주는 기업도시, 혁신도시도 있고 뭐 그런 게 있다는 얘기는 지역 내에 일자리가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제조업은 강원도 내에서는 원주가 제일 발달해 있어요. 자, 그래서 나는 제조업이고요. 가가 숙박 및 음식점업이니까 정답은 5번이 되겠네요. 9번. 다음 자료는 학생이 제작한 관광 홍보물의 일부이다. 가, 다에 해당하는 지역을 지도에 A, D에서 고른 것은? 가는 도청이 있고요. 소양호, 의암호, 호수가 많네요. 호반의 도시, 소양강 처녀, 그 다음 닭갈비. 가는 춘천이 되겠죠. 춘천. 나는 지리적 표시지에 등록된 쌀. 그 다음에 임금님께 진상될 정도로 맛과 품질을 인정받았다. 그 다음 도자기 축제. 아마 경기도 이천이겠죠. 맞네요. 이천이고요. 다. 도내에서 석회석 생산량이 가장 많다. 그럼 강원도 남부 지역. 여기는 지금 충청북도는 없으니까요. 강원도 남부 지역에 해당하겠네요. 그래서 지도를 보니까 삼척이 표시가 되어 있네요. 지도에서 찾아보면은요. 춘천은 B, 그 다음에 경기도 이천은 A, 그 다음에 강원도 삼척은 D네요. 그럼 B, A, D가 정답이니까 3번. C는 강릉이죠. 10번. 다음은 한국지리 수업 장면이다. 교사의 질문에 옳은 대답을 한 학생만을 고른 것은? 지도는 강원도의 내 지표별 상위 5개 지역을 나타낸 것입니다. 가라 지역에 대해 발표해 볼까요? 가는 지금 평창이 수치가 제일 높네요. 가는 배추 수확 면적이 넓은 지역으로 시설 재배보다 노지 재배를 주로 합니다. 옳은 설명이네요. 고위 평탄면 지역에서 배추 농사를 많이 지으니까. 을은 휴전선 근처가 높게 나타나네요. 여기는 인제군인데 어쨌든 휴전선 근처가 특징이다. 나는 여성 100명당 남성의 수가 많은 지역으로 대부분 군사 분계선과 인접한 지역입니다. 옳은 설명이죠. 군인들이 많으니까, 젊은 남자들이 많으니까. 그 다음에 병, 원주, 춘천, 강릉, 속초, 그 다음에 동해, 강원도에 있는 시들이에요. 물론 태백시도 있고 삼척시도 있지만 얘네들 빼고 시들이죠. 다는 석회석 생산량이 많은 지역으로 해안 지역에 수출하기에 유리합니다. 잘못된 설명이죠. 라, 삼척, 영월, 정선, 동해, 강릉, 강원도 남부 지역이 일단 지표가 높게 나타나네요. 라는 인구 밀도가 높은 지역으로 강원도 도명에 유래가 된 도시가 포함됩니다. 잘못된 설명이죠. 그래서 지금 보니까 다하고 라의 설명이 서로 바뀌었네요. 정답은 1번 갑을. 여기까지 해서 문제 해설 모두 마쳤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